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이제 일본 도쿄에 있는 호세이 대학교 경영학부 지금 재학 중인 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원래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성적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근데 그때 제 1학년 때 이제 들어간 동아리에 이제 이 선배가 있어가지고 이 선배는 일본 유학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 해서 이제 이 형한테 상담을 받고 처음에는 이제 요리 학교 오사카에 있는 요리 학교 쪽으로 진학을 준비하다가 요리를 막상 해보니까 또 요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요리하는 것보다 일단 아직 시간 있으니까 대학교를 한번 가보자 싶어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년 정도 준비해서 그전에 일본어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대학 진학 준비는 3학년부터 이제 1년 정도 해서 호세이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일단 학교 자체는 그렇게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높은 학교가 아니에요. 이제 점수도 전 토플 점수도 없고 토익 점수로 간 케이스고 일본어도 그 이제유도 일본어 하나만 가지고 이제 뭐 다른 학교도 준비를 했었지만 이제 준비 자체는 이제 뭐 이 형이나 저 누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으로 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후에 이제 취업이나 그런 쪽에선 살짝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일본이라는 그런 취업 시장이나 그런 쪽 자체가 워낙 그 대학 라벨도 보기는 보지만 대학 라벨보다 일단 그 대학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둬서 이제 대학 생활하는 편이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생활이 일본 대학에 대한 이제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 대학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그 과에서 이제 과제가 나오면 이제 팀플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 대학은 일단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팀플을 이제 뭔가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찾아서 이제 재미라 그래서 그런 소수 인원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많이 찾아가서 하는 식으로 돼 있고 서클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거 한 게 취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하면 또 혼자 할 수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찾아서 이제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서 일본 여기 그런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는 그냥 좀 살아왔던 환경이 다른 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이제 일본어가 되더라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 극복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저도 걸렸지만 그런 거에 이제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대학 유학을 오기로 결심했으면 조금 대학교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와서 일단 말을 해서 그 사회에 녹아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회화를 많이 키워와서 그 일본 대학 사회에 많이 녹아들어야지 이제 그 후에 이제 취업이나 그런 생활도 많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많이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가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뭐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일단은 원희의 고등학교 선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015학년도 케이오 대학교 문학부 사회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오로. 예, 케이오 기즈쿠 대학교 문학부 사회학 전공 장용준이라고 합니다. 예. 뭐 우선은 앞전에 원희가 많이 얘기를 드려서 뭐 그닥 그렇게 잘 이제 많이 이제 정보는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원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부 전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님 같은 경우는 경제학부 전공이신데 저는 이제 사회학과 전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경영학부랑 경제학부가 아니면 약간 취업 시장에서 약간 메리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학부에서 이제 가장 취업이 많이 되는 것이 은행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가능성을 많이 봐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사실 일본 기업인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일본 기업들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뭐 그냥 얘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라는 그런 생각에 어차피 들어와서 다시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일본 대학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너는 뭘 느꼈는가, 뭘 성취했는가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봐주는 곳이라서 사실 학점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사실 학부모님들이 사실 걱정되는 게 이제 약간 강요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웬만하면은 경제학부, 경영학부, 뭐 법학부 갔으면 좋겠다. 학생이 뭐 예를 들면 어머니 저는 뭐 윤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뭐 그래도 취업 시장에서 힘드니까 경영학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마음에 안 드는 경영학부 가서 억지로 공부해서 남는 거 없이 졸업해서 취업을 하느니 윤리학에서 난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라고 제대로 어필만 한다면 사실 오히려 경영학부 애들보다 훨씬 취업은 잘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취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취업 시장이 포화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기회도 많은 데다가 이제 진짜 한국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 해봤을 그런 외작이나 아니면은 경영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들으시면 다 아실 기업들의 인턴십 같은 것도 사실 진짜 많은 기회를 얻고 지금 현재 2학년인데도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츠비시나 노무라 같은데 증권 같은 데서도 저 문학부 사회학과인데도 그런 데서도 인턴십 기회를 얻어서 이런 데서는 진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해봤을 거 이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공부했을 당시에 이제 저는 원래 일본 대학을 준비하던 학생은 아니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해서 학교 내신은 3, 4등급에서 이제 했고 수능 등급에서는 1, 2등급 했던 학생인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애들은 지금 대학교를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예, 다들 이제 1, 2등급 그대로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6월 모의고사 때 1, 2등급 해도 재수생 끼고 반수생 끼고 하면은 뭐 다들 대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공부했던 애들은 이제 뭐 단국대 뭐 그죠 저희 가천대 뭐 인하대 뭐 다 거기 갔어 그 수준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대기업 취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그렇게 막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니는 KO라는 이름보다는 확실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일본 유학이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덕고를 졸업해서 2014년에 교토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유학을 결정한 이유는 아빠 때문이고요. 아빠가 발령이 나셔서 그래서 저는 제 의지 반 아빠 이제 상황 가족 상황 반 해가지고 유학을 결정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 유학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다 들으셨듯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친구들 이제 방학 때 나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한국에 있었어도 이런 기업을 생각이나 했을까? 이런 기업을 실제로 제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인턴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요. 그리고 여름 인턴을 제가 하고 지금 방학이어서 돌아온 건 잠깐 들어온 건데 여름 인턴 하면서 면접 같은 거 봐도 굉장히 인성을 진짜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인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기업과의 그 이미지가 이 사람의 인성이 기업의 이미지와 맞는가. 그래서 오히려 백지 상태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평생 같이 갈 인재라고 생각을 한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취업을 못해도 문제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불만이나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한국
에서 이제 대학교를 그대로 갔으면 지금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실제로 저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한국어 강사로 제가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교토에 살고 있으니까 교토 명예우호 대사라는 그 친선 그런 대사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클도 하고 있고, 굉장히 작년에는 해외 봉사도 갔다 오고, 그래서 기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삽이긴 하지만 찾아보기만 하면은 학생의 의지만 있으면 장학금 제도도 굉장히 많고요. 국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료 면제가 싼 사비에 비해서 반액인데 거기에 또 반액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는 진짜 한국에서 보다 더 오히려 더 싸게 흔히 말하는 효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 유학 생활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시간 늦었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일본 가면은 일단 일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도 한국인이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 어떤 차별 없이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차별한다거나 그런 거. 그런 거 걱정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 많이 봐왔고, 지금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걱정하는 애들도 있는데, 차별을 하지는, 일단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수준의 애들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일단 말을 걸어서 한국인이란 걸 알아도, 그럼 일단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맞으면 또 친구가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막 처음부터 한국인이다 뭐 그런 걸로 너 싫어 이런 친구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럼 일본어를 좀 어느 정도만 잘하고 회화가 잘 되면은 일본 친구들도 처음에 이제 뭐 한국인이라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만 잘 통하면은 한국인이 일본 사람이 됐든 이제 외국 사람이 됐든 처음에 이제 들이듯이 비슷한 느낌으로 좀 말만 잘 통하고 하면은 뭐 특히 차별 같은 거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일본 말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말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말을 못 해가지고 일본 친구가 좀 처음에 잘 떠나거나 이제 잘 못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럴 때 이제 차별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거는 자기가 이제 조금 좀 그런 거 이제 여러 번 겪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회화를 준비를 해오면은 또 그런 거 이제 덜 느낄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큰 처음부터 차별 같은 건 그렇게 대놓고 차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차별이 완전히 없다는 거를 저는 설명하고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 전 여자친구가 일본인이었었는데 이제 걔는 이제 아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애였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근데 그냥 말 통하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어찌저찌 해서 그냥 잘 지내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제 솔직히 얘기해 준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은데 너라서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 보면은 사실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본이고 한국인이고가 아니고, 그냥 어차피 한국에서도 그냥 인간관계 안 좋았던 애들은 일본 가서도 똑같고, 뭐 한국에서 인간관계 좋고 인성 좋은 애들은 일본 가서도 일본어만 잘 된다고 하면은 크게 친구 사귀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일단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엔 중국인이나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취업하신 분들 보면 임금 차별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이 가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나 하는 좀 의문점은 좀 들거든요. 일본 취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 취업받는 얘기인데.
그런 인종차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인턴십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증권에서 올해 이제 저희가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서 이제 올해 취업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노무라 증권 취업하신 선배가 계신데 KO 문학부 이제 철학과 출신이신데 그분 노무라 증권의 초봉이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인들하고 우리 일본인보다 더 받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뭐 중소기업 가면은 그냥 좀 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일본계 기업 가면은 좀 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글로벌계 기업 가면은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처벌받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돈만 벌어다 준다면은 뭐 원숭이라도 뭐 월급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인이 오히려 약간 조금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계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도 고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병역까지 견디고 온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일본에서 병역 같은 거 경험하지 않은 일본인 학생보다 좋게 봐주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 여학생분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딸아이거든요. 근데 그 안전한 거 그거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틀리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와일드하다 그럴까? 거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은 조금 단순하니까 그걸 못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자들은 좀 미묘하게 그런 걸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하나 더 물으면 이게 지금 학교라는 거니까 직장에 갔을 때는 그게 또 직장 내에서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게 어떤지. 아직 이 친구가 취업하지 않아서 잘 모를 거고요. 근데 취업한 친구들 만나봤더니 역시 똑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너 이름 뭐였지? 처음 봤어요 오늘. 네, 저 장용준. 용준이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의 문제지 뭐 남녀 차별도 거의 없고요. 네가 좀 얘기해 줘. 취업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안전인데요. 안전도 저희 엄마가 혼자 이제 딸아이가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거니까 처음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한국보다 제가 느낀 거는 안전해요. 안전하다면 더 안전할 수 있고요. 제가 사는 교통은 특히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능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제 또 교토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조금 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되도록이면 장 볼 때 좀 남쪽 지방 거를 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는 못 하는데 실제로 일본 애들이랑 얘기했을 때 그 방사능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기를 하고 산다고 해야 되나?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이랑 이렇게 봤을 때 외국에서는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저희는 무지잖아요. 좀 또야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진 맨날 온대. 근데 그게 계속 몇백 년 전부터 20년 후에 온대. 20년 후에 온대. 이런 게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되어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별로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무뎌진 것도 있는데 아무튼 남쪽 지방 거를 되도록이면 사도록 그러고 이제 미묘한 그런 정서적 차이는 저가 되게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여서 취업할 때도 그렇지만 약간 조금 근데 제 성격도 원래 조금 일본 애들이랑 비슷해가지고요. 약간 소심하고 이렇게 다 말을 못하고 이런 성격은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아직 없었는데 조금 걔네가 본音를 잘 안 말한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그런 건 매사에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할 때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하시다고 보면 돼요. 남성주의 그 사회가. 그래서 회사에서 들어가 봐도 제가 인턴을 한 데만 봐도 여성분들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외국인이라서 오히려 잘 해준다기보다는 외국인이라서 못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동등하다고 아예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었기도 했겠지만
그냥 그렇게 남성주의는 확실히 있는데 저는 젊었을 때 일해보자 이런 식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남성주의하고 일본의 남성주의는 어떻게 비교해요? 아. 우리나라도 사실 거의 다 남성 우월주의잖아요. 모든 시장이. 좀더 심하죠. 일본이 더 심해요? 네, 그건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취업 그런 강의도 들어봤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주최해주는. 근데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제 사회인이랑은 그렇게 얘기해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일본인 또래 애들은 있지만 사회인이랑은 그렇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연구하시는 테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주의 사회가 한국보다는 심하더라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1,700개가 들어와 있거든. 우리나라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런 건 덜 할 테니까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요. 취업 시장이 좀 불리하네요, 여성이. 처음 들었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턴십 같은 거 많이 했는데 뭐 남자 단순하지 않고요. 뭐 여튼 예, 저도 민감하게 느끼는데 뭐 여튼 뭐 남성주의가 팽배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인턴십을 여러 군데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다 붙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인턴십에 다 붙은 거 아닌데 저랑 같이 경쟁했던 여성분이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출신의 여성분이 있었는데 사실 학력으로만 보면은 KU나 도쿄대나 뭐 그냥 사실 학력은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했네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유는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을 보는데 거기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제 그분 인턴십. 원래 그때 보고는 개요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왜냐하면은 마지막 면접 때 2명만 남았거든요. 딱 저랑 그분만. 나는 2명 남았는데 제가 동명대국주도 안 그래요? 예, 뭐 어쨌든 뭐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튼 그래서 뭐 여성이라고 물론 이제 막 뭐 남성한테 무조건 기회를 주고 막 무슨 뭐 인턴십에 뭐 예를 들면 여성이 더 잘났는데 얘 남성이니까 말 더 잘 듣겠지 너 일로 와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그냥 한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국에서도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성이 뭐 유리천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뭐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여성이 막 사회적 진출의 기회가 적고 막 요런 정도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냥 한국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웃긴 게 남성하고 여성이 시각이 심하게 차이가 나죠. 여성들은 많이 당해온 건데 당하니까 알고 넌 안 당하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어느 나라 사회나 선진국이라도 남녀의 차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에도 미안한 얘기지만 남성들이 여자들은 육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요. 대료 간 학생 2학년 때까지 수능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일본어 공부는 언제 시작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했나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수능 공부를 했다는 게 2학년 이제 중반까지 수능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중반 때는 N3 정도였습니다. 그냥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일본어 한 6개월 정도 그냥 뭐 설렁설렁 공부하면 될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뭐 수학이나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한국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어려움을 많이 못 느꼈었는데 이제 일본어는 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딱 그 입시할 때 정도 되니까 딱 한 소논문 이제 쓸 정도까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에. 예. 뭐 기회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저도 이제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전 재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막상 해보니까 사실 일본어랑 한국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한자만 진짜 열심히 외우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막 극복할 수 없는 외국어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본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냐, 얼마나 내가 일본 대학 가고 싶냐, 의지가 있냐의 차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많으시네. 크게 얘기해봐. 크게 다 들리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제 주로 요즘 하는 게 취업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에 가도. 그러면 일본에서는 취업 문제가 그렇게 대학에서 많지가 않은데, 그럼 일본의 대학에서는 어떤 걸 주로 중점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다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학생들이 거의 그 내가 얘기 좀 뭐 일단은 취업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냥 취업이 이제 약간 수월하다라는 정도인데, 뭐 사실 그런 취업을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어떤 거 하나에 약간 집중하는 학생들이 취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인턴을 하겠다. 뭐 그러면 이제 인턴에서 사회 경험 많이 쌓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검도에 자신이 있다. 그럼 난 체육회에서 주 5회 연습 나가서 체육회에서 어떤 수상을 한다. 이러면은 취업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같으면 저 검도 대학교 때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의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 예, 검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아, 그러냐, 넌 거기서 뭘 배웠냐 하면은 저는 검도 단체전에 나가서 이제 조직력과,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이런, 내가 수상을 못할 거라는 한계를 내가 정했었는데 검도를 열심히 하면서 한계를 극복해서 난 이 정도의 성과를 얻었으니까 이제 당신의 회사를 가더라도 이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자신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해왔구나, 대학생활 때. 뭔가 결국에는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극복을 해서 뚫어 나가면은 그거를 많이 이제 가치로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예, 결국에는 이제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세 분이 이제 현재 다 이제 학생분들이실 때 이제 궁금한 게 그 유학생 그룹이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그 유학을 가셨던 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유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보통 그 이제 일본에 가셨으니까 일본에서 이제 학창 생활을 마치고 취업을 하시는 보통 추세가 많은 건지, 아니면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쪽에 이제 취업하시는 어떤 그런 추세라든지 경향, 그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이런 데 유학 가시는 분들이 그 사회에서 나름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보통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보통 거기에 또 거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한국에 다시 뭐 돌아와서 뭐 취업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지금 뭐 졸업하셨던 분이나, 예,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건 더 여의들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예전에 14년도의 통계는 40%가 우리나라 돌아왔습니다. 대기업으로. 그런데 지금은 70%가 40%가 일본에 남았었어요. 60%가 돌아왔습니다. 2014년도는 LG, 삼성 이런 데로. 근데 지금 2016년 통계는 2년 사이에 70%가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훨씬 더 잘 취업이 잘 되고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제 유학생들 그쪽에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학교마다 수는 다르지만 또 굉장히 이제 많아요. 이제 저희 학교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300명 정도 있는 편인데, 많은 학교는 500명에서 600명까지 있고 한데, 유학생회 이제 사람들, 졸업 안 한 학생들이나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은 이제 정말 유학생들끼리만 어울리고 별로 일본 대학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이제 취업에 어려워하는 선배들도 분명히 저도 봐왔고, 그런 선배도 있는 반면에 이제 제가 이제 친한 선배 중 한 분은 이제 4학년 벌써 올해 내정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일본어도 잘하시고 일본 이제 친구분도 많고, 대학 생활에 적응을 또 잘하고,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의 메리트를 느꼈냐 못 느꼈냐에 따라서 이제 리턴을 하냐 안 하냐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본인이 와서 좀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말했던 그 4학년 그분도 1, 2학년 때는 굉장히 적응을 많이 못 하시고 좀 많이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 같은 느낌으로 계시다가 군대 전역하시고 확 사람이 이제 많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바뀌신 다음에, 뭐 성적은 솔직히 정말 좋은 편은 아니고 호세이 대학교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일본에 현재 초봉 한 3,800 정도의 현재 뭐 중견기업 정도의 게임 회사에 이제 취업하신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자기가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적응을 잘 하면은 충분히 뭐 리턴은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장시간이 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머님들 지루하고 힘드셨겠지만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 또 일본 대학생활을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뭐라고요? 뭘 해갖고 가야 되죠? 일본어를 해서 가야 됩니다. 일본 유학이니까. 일본어가 안 돼 있으면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또 거기 가서 공부하기도 어려운 거니까 일본어는 뭐 어차피 가야 되니까 일본어 해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일본 유학사례에서 실패한 애들 보면 사실 얘들 전부 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간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갔을 때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가서 실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갈 때는 뭐 성성한이보다 훨씬 못한 대학인데 못한 데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일본에 가서 지금 훨씬 더 개요대학, 교토대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 개요대학, 교토대는 그 지역에서는 전교 1등에 가는 대학들이란 말이에요. 일본 애들. 걔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가기 전에 공부 안 하고 일본어만 또 아까 처음 말했던 일본어가 중요하니까 일본어만 열심히 준비해서 간 애들은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은 시사 일본어 학원 이런 데는 일본어는 잘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일본어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일본어로 공부하는 입시학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갈 때는 어쩌면 일본 애들하고 경쟁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적어도 학습 능력도 제대로 공부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일공학원이 그렇게 잘 돼 있다고 뭐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가셔서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 상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